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 여사님. 별 말씀을요, 강 기자님. 그나저나 왕 여사님, 제게 몰래 이런 일들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 혹시 팀원분들께 질타를 받게 되시는 건 아니죠? 아유, 그럴 리가요. 별일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팀원들은 융통성이 없어요. 헤이슨 같은 회사와 맞붙게 되었는데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뭐든 시도해봐야죠. 맞아요. 왕 여사님이 가장 현명하시네요. 그나저나 강 기자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일 조민우를 아는 팀원들을 데려오면 보도에 저희 가족의 일에 대해 더 많이 써주실 수 있다고 하셨죠? 물론이죠. 헤이슨과 싸우기 위해 이렇게 많은 공헌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여사님에 대해 더 많이 써드려야죠. 잘 됐네요. 내일 반드시 팀원들을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 바래다 드릴게요, 왕 여사님. 됐어요. 괜찮아요. 혼자 가도 돼요. 강 기자님도 일찍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왕 여사님. 역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직원들 대다수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던 직원들이었어. 매일 그들이 제일 많이 접촉하는 건 생산 라인의 제품들이야. 어쩌면 이 과정에서 유독물질에 감염된 걸지도. 어쩐 일로 메시지를 보냈지? 이 영상 복구? 변호사 누나, 이따 한가위 신문할 때 어떻게 분담할까요? 사건에 관한 질문들은 누나가 주로 하고 내가 보조할게요. 하지만 장태산이나 헤이슨이 언급될 때는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메인, 누나가 보조. 그건 누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요. 여기까지 조사하면서 고생 많았잖아요. 분담을 하면 신문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누나도 좀 쉬엄쉬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맡게만 줘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가위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님 맞으세요? 네, 한가희예요. 오래 기다리셨죠? 변호사님, 제 장갑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전 무교예요. 이건 종교적인 부호도 아니고요. 장갑이 조금 단조로워 보여서 아무 상점에 가서 도안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이분은 화인그룹 본부장 유신호 씨 맞으시죠? 절 아시나요? 뉴스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인상 깊었어요. 안녕하세요,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손님? 같은 거로요. 저도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전 한가희라고 하고 현재 헤이슨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으로 돌아가신 두 분이 제 양부모님이세요. 그리고 사건의 용의자 왕범주는 제 약혼자죠.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한가희 씨, 마지막으로 양부모님을 만난 게 언제죠? 1월 23일이에요. 그날 밤엔 부모님 집에서 잤어요. 그리고 일이 바빠서 한 번 옷을 가지러 갔던 걸 빼면 28일까지 계속 회사 근처에 있는 제 집에 있었어요. 낮에는 계속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위층 집이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 너무 시끄러워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외곽의 리조트 별장에 갔어요. 제 친아버지 장태산이요. 친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고 양부모님은 엄마 아빠라 부르고 있어요. (28일) 아파트를 나섰을 때가 몇 시쯤이었죠? 저녁 7시 좀 넘어서일 거예요. 별장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돌아왔어요. 동네에 도착해서 아빠와 엄마를 보러 갔는데 집에 안 계셨어요. 네, 전에 두 분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셔서 며칠 일찍 여행을 떠나신 줄로만 알았어요. 엄마가 옆집에서 물건을 빌리고 29일에 돌려주기로 하셨대요.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기다려도 엄마한테 소식이 없자 옆집에서 절 찾아왔어요.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했죠. 부모님이 갈 만한 곳을 전부 뒤져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요. 신고 후의 상황은 두 분께서도 아실 거예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범준 씨가 제 부모님을...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모든 증거가 범준 씨를 지목하고 있는데 믿을 수밖에요. 왕범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유 본부장님, 사람보다 증거를 믿어야 하지 않나요? 그를 많이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감싸줄 순 없어요. 게다가 그가 죽인 사람은 제 소중한...
제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됐어요. 교제한 지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올해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는데 이런 비극이 계속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생각해보니 제 탓도 있네요. 범준 씨와 아빠가 다툴 때 제가 곁에서 잘 말렸더라면, 범준 씨가 화를 내며 아빠를 죽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잘 타일렀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한가희 씨, 한병철 씨와 왕범준 씨 사이에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 말인데 그건 확실히 아빠가 지나치셨어요. 그래도 아빠는 절 위해 그런 거예요. 방식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지만요. 왕범준 씨의 말로는 한병철 씨의 성격이 별로라던데. 아빠가 가끔 욱해서 그렇지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한테 다시는 화내지 않고 범준 씨와 잘 얘기해보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화해를 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네, 늘 평온했던 집안이라 아빠가 도박에 빠졌다는 건 저도 얼마 전에 경찰을 통해 알게 됐어요. 한가희 씨, 한병철 씨가 당신의 친부모님과 연락한 적이 있나요? 아버지와는 없을 거예요. 어머니와는 있었던 거로 기억해요. 저번에는 어머니가... 아닐 거야. 설마... 어머니, 제 어머니는 줄곧 아빠한테 돈을 보내드렸어요. 부동산도 많이 선물하셨고요. 아빠한테 어머니가 그걸 다 주시는 이유가 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빠는 우물쭈물하시면서 그저 제 양육비라고만 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전 이미 성인이고 아빠한테 돈을 받지 않는데 왜 어머니는 계속 돈을 보냈던 걸까요? 설마 도박 때문에 아빠가... 모르겠어요. 아빠? 돈이 부족하면 말씀을 하시지. 왜 그렇게까지? 그러면 탈이 난다는 걸 모르셨어요? 네, 절 낳아주신 분들은 아니지만 제게 줄곧 잘해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두 분 덕분이죠. 그럼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6살 때 입양됐으니까
사리 분별이 가능한 시기였죠. 그때 어머니도 제가 왜 입양을 가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친부모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그냥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정도예요. 어렸을 땐 마음속으로 미워했을 수도 있겠지만 양부모님이 워낙 잘해주셔서. 그리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그때 친부모님의 고충을 차츰 이해하게 됐어요. 지난 일에 계속 매여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한가희 씨, 요즘 직장에서는 별일 없나요? 장태산 씨가 병으로 쓰러지시고 이런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했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괜찮아요. 아직은 견딜만 해요. 그리고 제 아버지 병문안을 와주신 것도 감사드려요. 별 말씀을요. 협작권과 관련해서 얘기도 나눌 겸해서 간 거니까요. 그런데 장태산 씨 상태로 봐서는 유 본부장님, 괜찮으시다면 저와 이야기하셔도 돼요. 제가 이사회에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면 좋겠지만 향후 귀사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이야기가 될지도 몰라서. 한가희 씨에게도 결정권이 있나요? 그 부분은 걱정 마세요. 제가 안 된다면 결정권이 있는 사람과 이어드릴게요. 화인과의 합작은 저희 헤이슨에서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네. 그럼 추후에 연락드리도록 하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일이 아직 더 남아서요. 사람을 불러 두 분을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급한 일 먼저 보러 가시죠. 제 비서가 곧 데리러 올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요. 뭘 녹화했는지 나한테도 좀 보여줄래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사실대로만 말한다면 방금 한 일들에 대해 더 이상 추궁하지 않도록 하죠. 하지만 거짓말을 한다면 말하겠습니다.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한가희 씨를 미행한 지는 꽤 오래됐죠? 어떻게 아셨죠? 한가희 씨 뒤를 따라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봤으니까요. 맞게만 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가위가 왔네요. 말해봐요. 어째서 한가위 씨를 미행한 거죠? 보시다시피 전 기자예요. 그럼 무엇 때문이겠어요? 기사거리를 찾기 위해서죠. 오해입니다, 변호사님. 누가 시킨 게 아니라 한가희 씨 스스로 정보를 흘린 거라니까요. 스스로란요. 어떤 정보를 흘렸다는 거죠? 그게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분 모두 인터넷에서 라움캐슬 사건에 대한 폭로를 보신 적 있으시겠죠? 실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 측은 대략적인 상황만 공개했지 디테일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나머지 폭로 글들은 한가희 씨 스스로 한 기자를 찾아가서 흘린 정보들이라고요. 그리고 한가희 씨가 찾아갔던 그 기자 말로는 이 사건이 끝나면 헤이슨에 관한 빅뉴스 하나를 터뜨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몰래 한가위를 미행해서 먼저 그 정보를 얻어내려고 했다는 건가요? 맞아요. 미행한 지는 얼마나 됐죠? 3, 4일 정도 됐습니다. 어떤 것들을 알아냈죠? 그게요. 설마 나한테서 사생활 침해 고소장을 받고 싶은 건 아니겠죠? 무슨... 오늘 나와 화인그룹까지 당신의 기사거리로 삼으려고 했었잖아요. 저기 두 분 진정하세요. 실은 저도 아직 구체적인 건 딱히 찾아내지 못했어요. 요 며칠 동안의 동향밖에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그나저나 의아한 건 약혼자가 잡혀 들어간 상황에서 연극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 후에 헤이슨의 직원 몇 명을 찾아가서 수소문해보니 여행 가이드를 보고 있는 걸 본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근데 내부 직원 말로는 원래부터 연극 보는 거랑 여행을 좋아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쩌면 슬픔을 잊으려고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럼 전 이제 가봐도 될까요? 이번만 봐주도록 하죠. 이제부터 한가위를 미행하는 건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자리를 옮긴 다음 더 이야기해봐요. 어때요? 뭔가 알아낸 것 같아요? 왕범주는 전에 이미 신문에 썼고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된 상황에서 왜 자신의 행적을 감추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서소리는 우리 앞에선 한병철네 가족들과 사이가 아주 가까운 것처럼 말하더니 결국엔 딸을 정략 결혼의 도구로 삼고 있고 한병철, 한가희와의 관계도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가희는 게다가 저번 대화에서도 우리에게 왕범준과 서소리에게 불리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내비쳤죠. 한가희도 꽤 많은 걸 숨기고 있는 것 같네요. 일이 적지는 않겠어요.
변호사 누나, 어떤 것부터 파헤쳐 볼 생각이에요? 오늘 그래도 수학이 없진 않았네. 혹시 모르니 몇 명 더 알아본 다음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당신도 모르고 있겠죠. 조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못하긴요. 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착한 내가 해야죠. 변호사 누나, 어떤 것부터 파헤쳐 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왕범준에 대해 더 이상 별다른 단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발상의 전환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알겠어요. 누나는 경찰이 추정한 왕범준의 살인과 시신 유기의 경로를 재현하고 싶은 거죠? 누나 말에 따를게요. 그럼 우선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해요? 그건 내가 할게요. 왕범준의 키와 체형이 나랑 거의 같거든요. 전에 파티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왕범준의 친구가 대신 내 옷을 빌리러 왔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나와 왕범준의 키랑 체형이 같다고 했었어요. 알죠? 캐리어 몇 개 끌고 방금 전 장소들 한 번씩 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요. 잘할 수 있으니까. 무슨 생각해요? 문제 없어요. 나한테 맡겨요. 누나, 지금 일부러 장난치는 거죠?
괴롭히는 거잖아요. 됐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왕범주는 평소 술을 달고 사는 사람이라 나보다 체력이나 힘은 좀 떨어질 거예요. 시신을 충분히 묻을 만큼 깊게 파려면 나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왕범주는 그날 밤 도대체 뭘 했던 걸까요? 시온 씨가 조사해 봤는데 레옹이란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신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한 게 분명해요. 네, 허재석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어요. 범인은 왕범준이에요. 허재석의 시체가 이틀 전 순찰선에 의해 발견됐어요. 법의관은 그가 생태공원 북쪽 산 정상에서 기절당한 후 바다로 던져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북쪽 산을 조사하다가 연초부터 산 정상과 밤하늘의 별을 촬영해 왔다던 한 사진 작가와 우연히 마주쳤고요. 네. (1월 28일) 밤 11시쯤 망원 렌즈를 설치했고, 그 산은 인적이 워낙 드문 곳이라 별 생각 없이 텐트로 돌아가 쉬었어요. 그러나 한밤중에 산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카메라와 저장된 영상 모두 파손되었죠. 비오는 하늘에선 별도 찍을 수 없는 데다가 카메라와 영상 모두 심하게 훼손돼서 고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망가진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만 남겨둔 듯해요. 그래서 제가 메모리 카드를 받아서 강혁 씨에게 복구를 맡겼는데, 마지막 영상에 밤 11시 30분쯤 왕범준이 허재석을 살해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이따가 영상 사본을 보내줄게요.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쪽은 어때요? 순조롭게 진행 중인가요? 그럼 다행이네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 줘요. 누나, 전화도 끊었는데 이제 휴대폰은 그만 보는 게 어때요? 빨리 나랑 같이 사건을 조사해야죠. 백은우 씨가 뭐래요? 어떤 단서요? 잘 됐네요. 그 영상만 있으면 왕범준이 한병철과 기옥현을 살해한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네요. 잘 되어가고 있으려나?
라움 캐슬. 잘 됐네요. 이 영상을 입수했으니 조사에 큰 진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간단해요. 적어도 한병철과 기옥현의 사건에서 왕범준은 결백하니까요. 만약 경찰이 왕범준이 허지석을 살해한 사실을 모른 채로 라움캐슬 사건을 조사한다면 왕범준은 무죄로 풀려나겠죠. 반대로 경찰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라움캐슬 사건이 해결돼도 왕범준은 경찰서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장태산과 관련 있지 않을까요? 허지석이 살해된 시점과 왕범준이 장태산과 접촉한 시간이 비슷해요. 잠깐만요. 그럼 왕범준이 말한 본인과 장태산, 그리고 죽은 사람 한 명밖에 모른다던 그 말은 이번 조사는 성공적인 것 같네요. 왕범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 왕범준의 허지석 살인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장태산일까요? 한가희? 아니면 서소리? 장태산도 딱히 한병철과 기옥현을 살해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범죄 현장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볼까요? 우리 아직 동선을 되짚어보진 않았잖아요. 네, 진범이 경찰이 현재 수집한 단서들을 왕범준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는 만큼 경찰이 추론에 따라 사건을 재현해보면 분명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모순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순서대로 한번 재현해볼까요? 내가 왕범준 역할을 맡을 테니까 누나가 한병철을 맡아요. 그럼 시작하죠. 누구세요? 저예요. 아, 범준이구나. 어서 들어오렴. 누나, 이건 맞지 않아요. 두 사람이 싸운 횟수를 생각해봐요. 한병철의 태도가 좋을 리 없어요. 그런데 왕범준을 그렇게 쉽게 집안으로 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좀 더 무례하고 험악하게 연기해봐요. 전문 변호사의 포스를 보여줘요.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누구세요? 저예요. 그게 누군데요? 왕범준이에요.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이지? 무슨 일이긴요. 당연히 가희와의 결혼 문제로 온 거죠. 결혼? 이제야 결혼 생각이 났나 보군. 지난번엔 아주 기세등등하더니 날 자네 집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기꾼으로 취급하지 않았나? 이제야 결혼 생각이 났다고? 이미 늦었네. 장인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전부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사과드리러 온 거고요. 사죄의 의미로 즐겨 드시는 호텔 대표 요리를 사왔어요. 이런 거로 어물쩍 넘어가겠다. 미리 말해두는데 예물을 2배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 딸 시집 안 보낼 거니 그렇게 알게.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온 거예요. 장인어른, 저기 여기서 예물 얘기하기는 좀 껄끄러운데 저희 들어가서 얘기 나누면 안 될까요? 들어오게. 왕범준이 사과를 하러 1001호에 간 게 진짜라면, 그의 성격이라면 그날 한병철 같은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 감정을 억제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왕범준에게 한가인은 정말 중요한 존재일 테고요. 찾아왔던 사람이 왕범준이 아니라든지 한병철 기옥형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집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고, 네. 왕범준은 한병철과 기옥현에게 인사를 한 후 본인이 가져온 음식을 맛보게 했어요. 왕범준은 그들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는 이게 아니에요. 왕범준은 그들을 바닥에 끌어내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보여줄게요. 지금 이 의자에 기절한 한병철이 앉아있다고 가정하면, 기절한 것만 확인되면 바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만일 뒤에서 뒤통수를 가격하는 게 불안했다면 이 의자만 돌리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병철이 엎드리면 머리가 바 테이블에 받쳐져 들린 상태가 돼서 그의 머리 앞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범죄 현장에선 동작이 많아질수록 흔적도 많이 남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왕범준이 굳이 피해자를 바닥으로 옮긴 이유는 난 잘 모르겠네요. 왕범준은 나랑 키가 같아요. 그 논리대로라면
한 사람의 혐의가 더 짙어진 것 같네요. 왕범주는 옆에 있던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 한병철과 기옥현을 살해한 다음 현장의 흔적을 없애고 시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죠. 그리고 대피 통로를 통해 시체를 본인의 집으로 가져온 뒤 캐리어 2개를 왜 그래요? 잠깐만요. 전에 1001호에 있던 캐리어에서 한병철의 혈액이 검출되었다고 했었죠? 아무래도 다시 사건 현장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할까요? 알겠어요. 뭐 보고 있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요. 화인의 비즈니스는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 어디든 누나가 원하는 곳에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시간이 하루밖에 없더라도 당장 떠날 수 있다고요. 그럼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별 말씀을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벽에 걸린 사진들 이상하지 않아요? 한가위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한가위의 말대로 양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했다면 같이 찍은 사진이 없을 리 없어요.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이웃들이 본 건 망치를 보고 있어요? 이 망치는 특이한 유형인가? 기존에 봐왔던 망치와는 디테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알았다. 이 망치는 특수 설계된 망치예요.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네, 비슷한 분해도를 찾아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 망치는 설계할 때 이 사진의 소형 멀티 망치 스타일을 모방해서 손잡이가 분리돼요. 네, 맞아요. 이제 왕범준의 지문이 남은 답이 나왔네요.
빙고. 우린 죽이 잘 맞네요. 진열장에 장난감이 너무 많아요. 이 집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지금은 흉기와 한가위의 연관성을 밝혀낼 수 없겠네요. 그나저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녀의 알리바이예요. 현재로선 한가위가 왕범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럼 일단 한가위의 범행 동기와 알리바이를 조사해볼까요? 시온씨? 무슨 일이죠? 찾았다고요? 다행이네요. 돈은 필요 없고 날 꼭 만나야겠다고 했다고요? 알았어요. 주소 보내줘요. 전에 발견했던 그 장식품 시온 씨가 알아냈대요. 어비스 술집의 거래후 증명서래요. 한병철이 도박 때문에 술집 사장님한테 빚을 많이 졌나 봐요. 그 사장님이 우리에게 줄 게 있다네요. 대신 내가 직접 와야 한대요. 그건 아닐 거예요. 미리 내게 보내온 물건이 있거든요. 서소리와 한병철이 서명한 입양 합의서요. 이 합의서를 체결할 때 한가인은 고작 6살이었어요. 당시 한씨 집안은 부유했고 서씨 집안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10년 전쯤인가 한씨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한병철은 서소리에게 쓸모가 없어졌어요. 서소리도 참 자신의 딸인데도 피도 눈물도 없네요. 술집 사장님 만나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어비스 술집이 좋은 곳은 아니니까요. 난 상관없지만 누나가 위험해질까 봐. 네,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그럼 우리 결정했으니 가보죠.
유신우 씨, 변호사님, 여기 앉으시죠. 날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당신인가요? 허례 허식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겁니까? 내 시간은 1분 1초가 금이거든요. 돌려 말할 시간 없어요. 어디 한번 말해봐요. 당신 목적이 뭔지.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유도련님께서 저한테 신세 좀 졌으면 해서요. 전에 보낸 입양 합의서까지 하면 한씨 가족의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는 셈이죠. 이걸 손에 넣는다면 그쪽에서 지금 품고 있는 의혹들도 전부 풀릴 테고요. 시온 씨가 보고한 바로는 한병철이 당신한테 빚을 지는 바람에 이게 당신 손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한병철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별일 없었어요. 한병철이 여기서 즐긴 만큼의 비용을 못 냈을 뿐이죠. 유신우 씨, 같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돈을 안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제시했죠. 사장님,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돈을 꼭 구해오겠습니다. 한병철 씨, 이미 많이 기다려줬어요. 더 이상 질질 끌지 맙시다. 사장님,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꼭 갚을게요. 걔네들을 찾아가면 하도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말해주는 건데 시간을 늦출 방법이 있긴 있어요. 무슨 방법인데요? 세상에는 돈보다 더 값진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밀이라든가. 그런 비밀을 담보로 한다면 서비스 요금은 좀 늦게 받아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있어요. 그런 비밀. 제 비밀이긴 한데 이게 알려지면 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담보로 잡을 수 있겠죠? 물론이죠. 그걸 넘기면 기한을 더 늦춰드릴 수 있어요. 공갈 협박? 말이 지나치시군요. 꿔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뿐인데요. 수년 동안 그래왔고요. 감히 누가 절 건들겠어요? 그리고 한병철이 한 짓에 비하면 전 세 발의 피죠. 한병철이 뭘 했는데요? 이 비밀을 담보로 넘기자마자 서소리와 비밀의 주인공을 찾아가서 돈을 뜯었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비밀을 되찾아갔지만 그 일로 재미를 받는지 아주 중독됐더라고요. 빚을 지면 비밀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그 둘한테서 돈을 뜯어 상환하는 식이었어요. 나중에는 두 사람한테 빚진 돈보다 큰 액수를 요구해서 흥청망청 써버리더라고요. 한병철에 비하면 전 모범 시민이나 다름없죠. 어때요, 유신우 씨? 이 거래 하실 건가요? 신세를 잊지만 않는다면 원하는 걸 얻으실 수 있어요. 수지가 맞는 장사죠. 응? 내가 뭘 원하는지 아나 봐요? 물론이죠. 두 분이 원하는 건 한병철의 딸 한가희와 관련된 거 맞죠? 어떻게 알았죠? 유신우 씨, 한병철이 사라진 지 반년이 다 됐는데도 제가 왜 한가하게 이러고 있는지 안 궁금하세요? 왜냐면
누군가 대신 돈을 갚고 있거든요. 맞아요. 한병철이 저한테 담보로 뭔가를 맡겼었죠. 한가희 씨, 딸이라고 해서 그 물건들을 돌려드릴 순 없어요. 가져가고 싶으면 먼저 돈을 갚으시던가요. 그게 얼만데요?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다고요? 돈만 다 갚으신다면 물건은 바로 돌려드리죠. 그 큰 돈을 당장 어디서 구하란 거예요? 그럼 따님도 아버지처럼 비밀을 담보로 거시든가요. 보아하니 비밀이 많으신 분 같은데. 안 돼요. 그건 따로 쓸 데가 있어요. 사장님, 기한을 조금만 더 늘려주세요. 빠르면 반년, 늦어도 1년 안에는 꼭 돈을 구해올게요. 그때까지만 제발 절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넘기지 말아주세요. 부탁할게요. 일부는 먼저 계약금으로 드릴게요. 그러죠. 제가 또 미인의 부탁은 거절하지 않거든요. 어때요?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정도면 내 손에 있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이라는 걸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한가희에게 제시한 조건이지 두 분에게 제시한 게 아니에요. 두 분에게는 더 가치 있는 걸 조건으로 내걸어야죠. 유신우 씨의 약속처럼요.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금은 곧 비서를 통해서 보내드리죠.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네요. 잠시만요. 봉투 속 물건 원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누가 날 협박하는 건 딱 질색이라 말이죠. 이 세상에 화인이 못 알아내는 일은 없거든요. 물론 화인의 실력이라면 알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없을 텐데요. 한가희 씨 만나봤죠? 지금쯤이면 경찰이 왕범준의 혐의를 뒤집었을 테고. 그거 알아요? 한가희가 어제 갑자기 큰 돈을 들고 와서 봉투 속 물건 중 일부를 사갔어요. 상당히 긴장해 있길래 안타까워서 한마디 해줬죠. 당분간은 처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때 반응을 보면 한가희 귀에도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한가희에게 전화해서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면 한가희는 그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렇다면 나와 게임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기면 조건 없이 물건을 넘겨받고 제가 지면 사장님 말대로 전 물건을 갖고 신세를 지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일만 아니면 뭐든 도와드리죠. 그리고 오늘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한가희에게 비밀로 하는 겁니다. 계산이 철저하시군요. 결과가 어떻든 물건을 손에 넣겠다는 거군요. 사장님에게는 나나 화인과 연결될 유일한 기회 아닌가요? 무슨 게임을 하실 겁니까? 보통 술집에는 주사위가 있죠. 주사위를 흔들어 더 큰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거로 하죠. 어때요?
난 한 번도 이 게임에서 쳐본 적이 없는데 정말 괜찮겠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아무튼 이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단판 승부로 하죠. 그럼 이제 좋아요. 얼마든지요. 별 이상 없죠, 누나? 그럼 단판 승부로 시작합니다. 유신우 씨, 열어볼까요? 잠시만요.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아까 말한 승리 조건 있지 않았죠? 그럼요. 숫자가 큰 쪽이 승리. 좋습니다. 말도 안 돼. 난 6이고 사장님은 1이네요. 내가 운이 좀 좋은가 봐요. 역시 유신우 씨군요. 제가 졌습니다. 이제 물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건은 약속대로 드릴 테니까. 이런 좌절감은 그 정신과 의사 이후로 오랜만에 느껴보는군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지 의심까지 드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봉투 안에 외장 하드와 사진이 들어있어요. 둘은 서로 연관성이 있고요. 한가위가 산 게 외장 하드 내용 중 일부거든요. 사진에도 한가위가 제일 많이 등장하죠. 알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술집 사장의 주사위가 살짝 더 무겁다는 거 아까 눈치챘죠? 주사위 숫자 1 뒤에 자석을 넣었어요. 사장이 주사위를 흔들 때 몰래 자석을 하나 더 손에 쥐면 자력 때문에 서로 달라붙을 테고 그럼 반대편 숫자가 나오겠죠? 그건 말이죠. 꼼수를 부리는 걸 안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그래서 통을 열기 전에 내가 먼저 통을 건드렸어요. 내 손에 있는 자석 때문에 주사위가 한 번 더 바뀐 거죠. 이건 아무리 상류사회라 해도 주사위에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요. 재벌 2세 이미지를 유지하려면 이런 것도 배워야 하죠. 일정 확률로 원하는 숫자를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니어서 말하기도 뭐해요. 이 얘기는 그만하고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볼까요?
네. 아니면 아이들을 꿰어내는데 사용했을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술집 사장의 말에 따르면 이 외장 하드 속 아이들 말고 기옥현 씨 사진도 있어요. 장난감을 들고 있지는 않네요. 술집 사장 말대로 유독 한 아이의 사진이 많아요. 이 아이가 한가위가 맞다면 이게 무슨... 당장 보고 올릴게요. 한가위에 대한 조사와 추적을 더 강화해야겠네요.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근데 당분간은 한가위를 무리하게 추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하지만 손 놓고 있다가 혹시나 놓치면 어떡합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럼 저희 쪽에서 한가위의 알리바이를 조사할게요. 허재석 사건을 조사할 때 생태공원에 버려진 문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를 찾아보죠. 리조트 별장에서의 한가위 행적은 저희가 뭔가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 조사는 우리가 할게요. 왕범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럼 28일자 아파트 CCTV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오늘 가져온 이 자료들은 저희 쪽에서도 검토해 봐야 해요. 기옥현을 방관자라고 미워한 건 아닐까요? 공범이라고 여긴 거죠. 알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연락드리죠. 변호사님, 제 사건 조사가 끝났나요? 잘 됐네요. 그럼 전 언제 나갈 수 있죠? 조급해하지 마세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경찰이 주장한 혐의 중 일부는 아직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물어보세요. 전에도 채권자를 만나러 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왕범준 씨, 확실해요? 이렇게까지 된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아, 무슨 뜻이죠? 이걸 보고 나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어딘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무슨...
어떻게 말도 안 돼. 분명 그날 아무도 없었는데. 당신들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냐는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알려주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왕범준 씨,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는 알려줄 필요 없겠죠? 정말 공로가 인정되나요? 알겠어요. 다 말할게요. 당신들이 본 것처럼 28일 저녁에 저는 생태공원에 허재석을 해결하러 갔어요. 그날 저희는 저녁 11시쯤 북쪽 산 정상에서 만나 입막음용으로 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 사람이 돈을 세는 틈을 타 등 뒤에서 기절시키고 돌을 묶어서 바다로 던졌어요. 장태산이 헤이슨에서 불법으로 약을 제조한 일에 대해 누설하지 말라고 주는 돈이에요. 허재석이 알면 안 되는 일을 알아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태산이 그를 없애고 싶어 했고요. 그런 것 같다고요? 그럼 장태산과 허재석이 다툰 구체적인 이유는 모른다는 소리네요? 저는 헤이슨 사람이 아니고 장태산의 아들도 아닌데 저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단지 그 사람을 대신해 사람을 죽였을 뿐이에요. 왕범준 씨,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네? 서 대표님이 당신을 도와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당신이 장태산과 헤이슨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알려줘도 되지 않나요? 하지만 전 아직 나가지도 못했고 당신이 지금 제 결백을 증명해 주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라뇨. 당신이 허지석을 살해한 일을 우리가 알아냈잖아요. 경찰은 이미 라움캐슬 살인사건의 용의자 리스트에서 당신을 배제했어요. 이 사건만 봤을 때 우리는 이미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줬어요. 하지만 말할게요. 허재석한테 들은 건데 헤이슨이 구입하는 특수 원료는 모두 도화준이라는 사람과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장태사는 그 사람의 직위 정보에 대해 항상 엄격하게 관리를 했어요. 특히 그가 원료 구매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장태산과 허재석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허재석이랑 이야기하던 중에 그가 말실수해서 알게 된 거예요.
맞아요. 장태산이 허재석만 처리해주면 헤이슨 지분 10%를 준다고 했어요. 헤이슨은 수익성이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또 그 좋은 조건을 누가 거절하겠어요. 허재석만 처리하면 되니까 간단했죠. 왕범준 씨, 그 이유엔 허점이 많은 것 같네요. 무슨 의미죠? 당신이 멍청한 건 알겠지만 장태산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눈치 못 챌 정도로 바보는 무슨 이유로 허재석을 살해했든 간에 그의 죄악이 폭로되면 장태산은 모든 걸 당신한테 뒤집어 씌울 거예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받지 못하고 당신 인생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나는 거죠. 이건 어린아이라도 알 것 같은데 당신이 그걸 모를 리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장태산이 당신에게 준 건 보잘것없는 거고 당신이 진짜 움직인 건 한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게 누구죠? 한가희. 왕범준 씨,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이유가 한가희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기 때문이죠? 대답하기 싫은가요? 좋아요. 대답하기 싫다면 내가 직접 조사하죠. 하지만 생각 잘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조사하면 몇 명이 걸려들지, 게다가 공로가 인정될지 안 될지도 보장 못할 것 같네요. 아, 잠깐만요. 알았어요. 말할게요. 뭐? 나보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라고? 맞아. 제정신이야? 난 허재석한테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을 해쳐야 하는 건데? 난 살인자가 되기 싫어. 장태산이 이 일을 마무리하면 헤이슨 지분 10%를 당신한테 주겠다고 약속했어. 헤이슨 건강보조식품 사업이 전성기인 건 알지? 10%면 적은 액수 아니야. 그래도 싫어. 만약 경찰이 내가 한 걸 알게 된다면 장태산이 모두 내게 덮어씌울 수도 있잖아. 그때가 돼서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누리지도 못할 텐데. 게다가 한가히 날 떠밀어서 장태산한테 점수 따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렇게 공들여서 장태산에게 접근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유가 뭐냐고? 다 당신을 위해서잖아. 날 위해서라고? 그래. 딸은 나 하나뿐인데 만약 나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다면 헤이스는 이제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잖아? 장태산이 얼마나 경계심이 심한지는 당신도 알잖아. 이번에 옥상에서 허재석이랑 말다툼하는 걸 우연히 들어서 망정이지. 말다툼? 무슨 이유로?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불법 원료라는 단어밖에 듣질 못했거든. 장태산이 아마 불법 약물을 연구하려고 하나 봐. 홍아 실험실에 숨겨진 비밀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약물 연구... 범준 씨, 이번이야말로 헤이슨 권력 중심에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장태산이 정말 나한테 덮어씌우면 어떻게 해?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그때 가서 장태산이 진범이라고 증언하면 되니까. 당신은 그냥 인적 드문 곳으로 가서 몰래 손을 쓰면 돼. 그럼 아무런 증거도 안 남을 테니까. 그러면 장태산이 모든 형벌을 받을 테고 그가 무너지면 헤이스는 우리 손으로 들어오게 되겠지. 당신도 이제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어. 당신 형한테 배척당하는 게 싫다고 했잖아. 헤이슨이 당신 손에 들어가면 그가 과연 계속 그럴 수 있을까? 어깨 펴고 산다라. 알았어. 내가 할게. 허재석은 죽어도 마땅한 놈이었어요. 공금 횡령에 불법 원료 판매. 게다가 역으로 장태산에게 사기를 치르고 했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거죠. 그 말은 한가위도 당신이 허지석을 살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저와 허재석이 만나는 시간과 장소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를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맞다. 만일을 대비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해놨어요. 전에 저를 도와준다고 말로만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 말하면서 도와줄 거라는 약속을 받아냈죠. 사무실에 자물쇠가 달린 서랍에 있어요. 비밀번호는 123이에요. 왕범준 씨, 단 한 번도 한가위가 당신을 속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네? 그럴 리 없어요. 가인은 제가 키운 카나리아일 뿐인걸요. 어떻게 절 속이겠어요? 첫눈에 반한 건 사실이에요. 다만 당신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군요. 서 대표가 계략을 꾸며서 일부러 만나게 한 거죠. 맞아요. 어머님은 그런 방법으로 저와 정략 결혼을 시켜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고 했는데 가위를 직접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낙하고 말았어요. 한가위도요? 처음에는 유명 연극 아카데미로 해외 연수를 가고 싶다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단을 좀 써서 그녀를 남게 했죠. 범준 씨, 제가 입학 자격이 취소되었다는데 입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신고한 거 당신이 그런 거죠? 맞아요. 나예요. 분명 제 실력으로 시험을 친 건데 당신이 뭔데 절 모함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냐고요? 나랑 결혼하는 걸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외국을 가고 싶다고요? 범준 씨, 이미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저희 둘 사이에는 감정도 없고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결혼은 할 수 없다고요. 정말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면 친구부터 시작하죠. 친구? 난 그렇게는 못해요. 무조건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은 연극 아카데미를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네요. 당신 정말로 비열하고 파렴치하네요. 그건 제 유일한 꿈이었는데 드디어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신이 왜 그 꿈을 짓밟는 거죠? 도대체 왜? 알겠어요. 그만하고 이제 내 곁에 있어주면 돼요. 당신이 원하는 것도 다 주고 내가 잘해줄게요. 그리고 당신이 사는 집 바로 아래층을 거금 들여 사뒀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죠? 그 후로 그녀는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 한가위가 흉기로 쓰인 망치를 들고 있는 걸 보거나 어떤 순간에 사용하는 걸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가희는 자신의 집에 한 번도 절 초대한 적이 없어요. 저도 가희가 매일 뭘 하는지 관심 없었고요. 연초에 G 이사 D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동안 외국을 못 나간다는 사실에 힘들었는지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나중에는 괜찮아졌지만요. 1월에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고질병이 또 도진 것 같다고 G 이사디를 먹어야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가희 보고 직접 가져간 다음에 제 이름을 적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설마... 왕범준 씨, 당신의 카나리아는 당신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나 죽음으로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저를 도와 짐을 챙겨줬거든요. 아니요, 1월에는 미림씨 밖으로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럼 경찰이 캐리어 검사를 요청했을 때 한가희가 캐리어를 건든 적은 없고요?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마침 출장을 가야 했거든요. 혼자 있고 싶나 보죠. 자, 그 사람 얘기는 그만해요. 이번 조사에서 꽤 많은 단서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